자, 레드캠프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장 최고위원회가 강원도에서 열려서 지금 전화 연결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의원님? 네, 여기 지금 용인 휴게소에 있습니다. 아, 가시는 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잼버리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그 마무리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뭐 폭염과 부실 운영 등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었는데 네. 그걸 확인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해 하는 상황에서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사실상 잼버리가 조기 폐행될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컨틴전스 플랜을 발동을 하고 또 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체험 행사를 할 수 있게 했고요. 네. 마지막 날에는 결국 K-팝 공연을 통해서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추억을 안겨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그러나 그나마 뭐 다소 저희들이 위안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잼버리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던 1차적이고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 조직의 정관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산 및 중요 사업 승인 중요 사업 계획 승인을 모두 전라북도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집행위원장으로서요. 그 모든 그리고 시설관리본부가 있는데 거기도 모두 전라북도 및 지방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예. 각종 기반 시설 또 무슨 폭염 대비 시설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1,170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쓰면서 그 중에 중앙정부에서 나간 지원금이 722억 원입니다. 2015년 일본에서 그 잼버리 대회 할 때보다 14배를 지원했고요. 예. 올해만 들어와서도 조직위에서 3번에 걸쳐서 150여 원이 긴급 추경을 요청해서 윤석열 정부가 전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산 주고 사업 계획을 하고 집행을 전부 전라북도에서 했습니다. 예. 1차적 책임은 당연히 전라북도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그 저희가 2부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김한규 의원은 결국은 그 여권이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일단 1차적으로 전라북도를 때리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 그렇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직위에서의 정관에서 예산 및 중요 사업계획 승인을 집행위원장인 전라북도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예. 각종 시설 책임 있는 시설관리본부 직원은 전부 전라북도 및 그 지방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승인권을 모두 가지고 사실상 모든 집행을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연히 전라북도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언론에도 나와서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잼버리 관련된 99회의 해외 출장 중에서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그 모든 출장이 네. 모두 전라북도 및 새만금청 관련된 지방 공무원들이 다 출장을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모든 그 행사를 주도는 전라북도 및 관계기관에서 그 산하기관에서 했다고 봐야죠. 지금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주장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저도 봤습니다. 잠깐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간략하게 내용부터 좀 먼저 소개하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지난 6월에 폭염 침수 대비용 긴급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여성가족부에 요청을 했지만 김현숙 장관이 반대했고 고성까지 오가면서 무산됐다. 이런 요지의 주장이었는데 황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입니다. 네. 근데 이미 추경에서 정부에서 그 폭염 대비 20억 예산, 그 다음에 지방비 20억에서 40억을 이미 추경에서 편성을 해놨고요. 추가로 6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답변하는 내용이 언론에 나온 걸 봤습니다. 예. 1,170억 원의 예산을 쓰고 그동안 이렇게 엉망진창의 시설이 됐는데 겨우 20억 더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현재 책임론이 나오니까 여가부 장관 책임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예. 지금 이슈화 시킨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과는 별도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책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전라북도 이 보고를 그대로 믿었다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조직위원장 실질적인 권한은 집행위원장인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있지만 그러나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또 주무부서로서 충분한 점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는 뭐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역시 결국은 실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예. 뭐 필요한 여러 조치 속에서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여당에서 김현숙 장관 해임 건의를 할 거라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여가부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 거다라는 전망 기사도 나온 바가 있는데 이거 전혀 근거 없는 보도들입니까? 의원님? 현재 저희 당내에서 뭐 여가부 장관과 관련된 뭐 해임과 관련된 그런 공식적인 논의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직까지 여가부 폐지 같은 정부 조직 문제에 대해서 네. 뭐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해임 건의나 여가부 폐지 모두 공식적으로 논의된 아직까지는 바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라고 하면 혹시 앞으로는 여지는 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뭐 여러 가지 결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잼버리 덱의 파행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네.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논의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오늘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네네.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KBS 생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도 했어요. 예.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박정훈 대령이 군인인지 정치인인지 예. 이제 막 다소 제가 헷갈립니다. 그래도 해병대 수사단장이면 상당히 주요 보직을 맡았던 사람인데 본인이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제가 갑자기 군인 신분으로서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국민들에게 호소함으로써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거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거든요. 네. 저는 군인이라면 군인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박정원 대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 외압 주장을 하면서 여러 주장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 주장이 지금 허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나게 됩니다. 어떤 건데요? 첫째는 국방부 차관이 예. 뭐 외압성 문자를 해병대 사령관에 전달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자기한테 먼저 보여줬다 그랬다가 네. 나중에 또 싹 바꿔서 들려줬다고 이제 내용을 진술을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 국방부 차관을 제가 며칠 전에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고 국방부 장관이 내용도 공개했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은 어떤 문자 메시지를 그와 관련돼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한 바가 없다. 그리고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박 대령은 이첩전에 보류 지시는 없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의 보류 지시는 8월 2일 이첩 후에 자기가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지금 국방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7월 30일에서 8월 1일까지 국방부 장관이 유선으로 직접 해병대 사령관에게 또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서 다시 한번 지시했고 해외 출장한 8월 1일에도 해외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해병대 사령관도 7월 31일 날 그 지시를 받고 참모회를 소집해서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최근에 어젠가 나온 보도에 보니까 문서로서 자기가 보고를 했으니 문서로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은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중요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사실관계에 큰 오류가 있는 이런 부분, 네. 군인으로서 과연 적정한 자세인가 의심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비판을 합니다. 이제 논란이 커지게 된 지점이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해놓고 나중에 이첩 보류 지시가 왔다라는 바로 이 대목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건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를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아마 주변에 있던 참모들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일단 결재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아시다시피 행정공무원에서도 일반 행정공무원이 결재를 해서 그 기관장이 결재를 했더라도 그것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그 결재권자가 판단에 재검토가 필요하면 시행 보류 지시를 하는 건 일반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기록이 경찰에 정식으로 이첩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군 경찰법에 의해서 지휘권자인 해병대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첩 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다른 의혹이 나오는 게 국방부 장관보다 더 센 힘이 작용한 이른바 외압의 결과이냐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점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결정할 때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그런 행위와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전혀 잘 모릅니다. 그럴 땐 그런 보고를 받으려면 법무관리나 또는 우리 조사부장 같은 법조인들의 도움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배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이런 약간의 문제점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로 또 거기서 나오는 쟁점이 국가안보실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본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언론 브리핑 자료라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해병대 사병의 사망 사건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그럼 수사단장에서 언론 보도용 수사 자료를 배포한다면 그 안보실에서 보고해서 네.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거는 이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외압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일반 일반 행정부 운영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죠. 그거는 당연히 국가안보실에서 챙겼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정도는 국가안보실에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언론 보도될 자료인데 그럼 자기 받아보는 건 그건 행정부의 업무 처리상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 어떤 보도는 국가안보실의 고위 관계자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해병대 1사단 장관의 개인적 인연 이걸 또 강조하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억측이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추측성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그것이 거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두 사람 간의 통화가 했다든지 그와 관련돼서 이런 객관적 사실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과거의 인연을 가지고 단순히 추측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음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있잖아요. 아이고. 네. 왜 알고부터 말씀하십니까? 왜? 지금 일단 어렵죠. 네. 사면 복권이 된다는 전제하에 10월 보궐선거에 다시 공천 주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아니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당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당내에서도 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지도부에서는 지도부에서나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건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도 없습니다. 만에 이제 오늘 결정이 나오는데요. 당원 결정이 나오면 아마 당원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도부가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이 최종 판결이 나온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바로 이어서 사면 복권을 한다면 그 자체의 정치적 메시지나 정치적 목표가 담겼다고도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의 이번에 판결은 사실은 전 정권 비리를 폭로한 안에 공익제보의 성격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정당하느냐의 어떤 문제 제기도 있고요. 또 말씀대로 그러나 그거 관계없이 어쨌거나 사법적 판단을 겪어서 최근에 유죄 선고가 됐는데 이렇게 이런 빠른 사면 복권이 과연
또 정당하냐의 논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네. 뭐 좀 깊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을 그럼 합니다. 언제쯤 가닥이 잡힐까요? 당의 방침이? 아직은 좀 뭐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어차피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도 뭐 가능한 한 음, 뭐 좀 서두르지 않겠나 이 지도부에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민주당 이 혁신안 보셨습니까? 이 대의원제 예. 그러니까 어떤 이걸 그러니까 대폭 축소하는 내용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뭐 논평에서 밝혔습니다만 이건 개딸 장학 아니고 비명계 학살안 아닌가요? 그렇게 보세요? 네. 그 대의원제 폐지하는 의견을 냈더니 뭐 그 커뮤니티에서 아주 혁신이가 한건 했다면서 아주 환호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기본적으로 권리당원의 그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그 목적이 너무 뚜렷하고요. 네. 그다음에 원로 증진 불출마를 권유하는 내용도 보면 3선 이상의 의원들이 한 3분의 2가 지금 비명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사실상 뭐 비명계를 학살하는 아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대의원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주당 쪽 그러니까 그 인터뷰도 했는데 국민의힘도 전당할 때 대의원 반영 안 한다 이 주장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희는 별도 대의원제를 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1인 뭐 60표 이런 건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그 전당대회라는 것은 결국 당원의 대표를 뽑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고 이미 80만의 책임 당원이 있는 상황이라면 예. 이제 당원의 투표로만 그 당대표를 뽑아도 그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100% 제가 질문 드린 채택을 한 취지가 것이고. 민주당이 네. 국민의힘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거든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판만 했는데 또 그런 거는 좀 따라갑니까?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해서 장악력을 확실히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